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서연입니다. 저는 제 소개하면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네트워크 강서연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23년 차, 이제 곧 24년이 되겠네요. 2000년도 1월 달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됐어요.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편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두 분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님이 새벽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신다고 가셨는데 쓰러지신 거예요. 왼쪽으로 마비가 오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뇌에 모세혈관 2개가 막혔는데 왼쪽으로 마비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으려고 대한민국에 좋다는 병원 다 다니시고 했지만 결국 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간에서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해독이 안 돼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년 있다가 저희 어머님께서 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굉장히 건강염려증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수업을 하다 쓰러진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협심증이래.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요즘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왜 아플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아플까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why를 생각하지 않고 how를 생각하죠. 어떻게 낫지? 어떤 약을 먹어야 되지?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 이 선고를 받고 제가 담당 의사한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이 걸렸어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99년도였어요. 1999년도. 저희 어머님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담당 스님께서 뭐 안 되는 것만 얘기했어요. 병원에서 나을 방법이 없으니 연세도 있으시니 또 췌장암 말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잘 아시죠? 요즘도 힘들고 일단은 사실은 뭐 뇌종양, 폐에 관한 질환 또 췌장암은 사실은 걸리면 좀 힘들어요. 그 3가지 질병은.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두 분이 약을 드셨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질병이 왔을 때 약이 아닌 왜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주 우연하게 제 친한 친구로부터 글로벌 H사 식품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걸 나으려고 먹은 게 아니고 살이 좀 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살찐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얼굴 전체가 화농성 여드름 뭐 애 놓으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하더니 전혀 저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낫기 위해서 뭐 피부과, 피부관리샵, 화장품 좀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 빼려고 먹었는데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살도 빠졌고.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방학 때 먹었거든요. 겨울 방학 때 학교에 출근했어요. 중계방학. 했는데 4kg가 딱 빠지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들이 나한테 다 물어봐. 강 선생님 도대체 뭐 했어? 뭐 했어? 살을 그렇게 뺐어? 피부가 왜 좋아졌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미제 콩가루 먹었거든. 2분 만에 식사 오케이.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가스불 안 켜도 되고 2분 만에 믹서기 싹 돌리면 컵 하나만 씻으면 돼. 너무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비즈니스 사업 설명할 때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시나요? 네. 그 상대방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 눈높이 맞춰서 쉽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적인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진지한 얘기 또 어려운 용어를 쓴다면 그분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걸 알고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냥 편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16명 선생님이 16분
선생님이 다 달래. 저 팔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내가 바뀌었어. 이게 뭐야 해서 물어서 제가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소득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제가 아침 식사 대용이라고 얘기했지, 이거 살 빠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혼자 먹으면 한 달 먹는데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한 가족이 먹으면 일주일 만에 똑 떨어져. 또 먹어야 되잖아, 일주일 뒤에. 살려고 하니까 비싸잖아요. 싸게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매니저처럼 23년 전에 그 회사에 우리 매니저 되는 자격이 430만 원. 여러분도 하시겠어요? 그 430만 원을? 근데 그때도 누군가 그걸 했어요. 카드를 5명이 내놓는 거예요. 그때는 최장 할부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카드로 하기보다는 현금으로 더 많이 했어. 지금 시대하고 완전 달라요. 그때는 이렇게 컴퓨터가 막 원활하지 않았어요. 집에 컴퓨터도 아주 오래된 컴퓨터 있죠? 그때는 팩스. 온라인으로 주문도 안 돼. 팩스로 해야 돼, 팩스. 아니면 센터에 직접 가서 주문서 용지 적어가지고 제품 받아오고, 마감날 되면 밤 12시 지나서 신문지 깔고 기다려야 돼, 마감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문지에 돈을 말아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돈 찾으러 가고, 정말 많은 일들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5분이 나한테 카드를 주고 그분들이 싸게 먹겠다고 하니까 통장으로 수입이 456만 원이 들어왔어요. 24년 전에, 23년 전에. 학교 수입의 2배 이상이 넘는 소득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거 도대체 뭐지? 근데 더 그거 한 거는 나보고 미국에 공짜로 가는 자격이 됐대.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당연히 갔죠. 마침 중개방학이에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제가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열심히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짐노은 선생님이라고 세계 경제 철학자이신 분이 저한테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휘날레에 무대에 서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오신 분이 학교도 고등학교 중퇴자였어요. 뭐 대단하게 성공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힘들 때마다 자기가 이 사업을 하다가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직급도 승급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르지도 않고 그저 내리막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변 친구들이 물어본, 야, 너 아직도 그거 아니? 그 환불 갔어. 이제 그만해. 그거 아무나 성공 못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뒀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누나가, 너 옛날에 5년 전에 그 제품, 나 누나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는데 그 제품 다시 좀 구해줘. 그래서 자기의 스폰서를 찾아갔어. 그때 당시에 그 스폰서가 누구냐?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 영어를 못해. 그때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였죠, 체코가. 그래서 미국에 그 부인은 바이올리니스트고 남편은 작곡가였어요. 연주하러 왔다가 미국에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를 아예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스폰서였어요. 그때 이분이 너무 가난하니까, 체코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어디에 살았냐? 우리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신 분들, 우리 LA 갔었죠. LA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LA 빈민가에 살았던 거야. 근데 5년 지나서 누나가 그 제품을 구해달라고 해서 자기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LA 빈민가에 살던 사람이 어디에?
베버리힐즈 대저택의 주소로 알려준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더니 집 앞에 기본 롤스로이스. 자기는 포기했는데 그분은 계속 했다라는 거죠. 그때 마침 자기가 간 날이 탑 리더들 미팅을 그 집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죠. 그 스폰서가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시작해서 성공한 그 무대, PM으로 보면 챔피언스 리그 직급이 되어서 그 무대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본 그분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분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영어도 잘 못하는데 통역기로 얘기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나왔어요. 그때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우리 WMC 가면 그 정도 인원수가 모이잖아요. 저 구석탱이 자리에, 맨 꼭대기층의 구석탱이 자리에 저는 거기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거기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스토리 하나 때문에, 그분이 꿈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꿈 있으신가요? 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고 또 하나의 꿈이 전 세계 여행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짜로 갔잖아요. 그때 하와이를. 그러면서 제가 공짜로 가게 됐던 그것이 저한테 엄청난 기회의 어떤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미팅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저의 미래를 보고 온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미래를. 아, 내가 학교에서 10년 뒤의 미래와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내가 10년 뒤의 미래, 저분만큼은 안 되고 저분 반만 되더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케팅을 아예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저희 스폰서님 그 10몇 시간 타고 오잖아요. 미국에서 앉혀놓고 계속 질문했어요. 이거를 도대체 얼마를 갖다 팔아야 판다라고 생각하는가? 얼만큼 팔아야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내가 잠 안 자고 팔아도 1억 못 팔 것 같은데? 파는 게 아니래. 팔려 나가는 거래. 아니, 제품에 발이 안 달렸는데 어떻게 팔려 나가요, 제가? 당신 먹고 변화돼서 학교 선생님 16명 사갔잖아. 당신 팔았어? 아니요. 어떻게 해서? 변화됐잖아. 그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 때문에 교직원들, 공무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안 되죠? 회원가입 못하죠? 저 때문에 못하게 된 거예요. 애들 가리키는데 이 아이의 엄마 뚱뚱한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수업 빨리 끝나고 저 아이 엄마를 만나야 돼. 만나서 빨리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살 빼줘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빨리 안 하면 누군가 가가지고 그분을 회원가입 시킬 것 같은 거예요. 어머나 뺏기면 어떡하지? 밤에 잠이 안 와, 잠이. 수업 끝나면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미쳤지, 완전히. 미쳐야 성공한다고요. 제가 완전히 미쳤어요. 불안한 거예요. 수업하는 내내 다른 사람이 먼저 가면 어떡하지? 막 리스트가, 뚱뚱한 사람 리스트가 막 내 눈에 떠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5월 달에 세미나가 또 있었어요. 어디에서? 태국에서. 그때는 제가 갈 수가 없잖아. 수업 중인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먼 친척이 있는데 그분이 혼자밖에 없고 내가 소상을 치러야 된다. 일본에서 초상이 났다. 아니면 한국에서 났다면 누가 올까봐. 내가 거짓말 털로 날까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났다. 난 태국 가는데. 태국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선택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기로. 학교 그만두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잘했나요? 잘했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잘했죠. 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못할걸요. 웬만한 사람이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성공과 조금 성공이 늦은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과거에 이렇게 안 좋았던 정말 이 건강 상태도 정신적으로도
이 건강이 나빠지면요, 정신도 조금 건강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정말 전 세계 여행의 꿈을 제가 그 회사에서 34개국을 다녀왔어요. 제가 그 회사 일을 17년을 했거든요. 한 회사 일을. 여러분 17년 하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회사에서 지금만큼 성공했더라면 제가 과연 PM을 선택했을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적당히 성공한 거에 대해서 그 또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PM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되었죠. 신이 저한테 20년을 훈련시키더라고. 20년 만에 제가 PM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대로 된 회사를, 최고의 회사를.